안녕하세요. IT누공 김 부장입니다. 어제 제가 웹 개발 로드맵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이 되니까 아침에 제가 거실에서 잠깐 어떤 뭐 핸드폰으로 모바일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어제자인지 언제 이틀 전 기사네요. 근데 이게 구글 그 뉴스에 그냥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제일 상단에. 그러니까 구글 알고리즘이 아마 저한테 맞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은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리액트 앵귤러지고 스벨트 솔리드 뜬다. 자바스크립트 현황 2022 보고서. 제가 이걸 보고 왜 제가 흥미로웠냐면 저는 리액트 앵귤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제 입장이 제가 SI를 많이 하는 그런 직이 아니고 일반 전산실에서 개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면 다시 프로젝트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업무다 보니까 이 리액트 앵귤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스벨트 솔리드가 뜬다. 왜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올린 글에 어떤 분이 취준생이라고 잘 봤다고 이렇게 써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참 좋은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리액터 앵귤러가 이제 안 쓰고 스벨트 솔리드만 쓰나? 이제 스벨트 솔리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JPA, 마이바티스, 뭐 JDBC 템플릿인데 이제 JPA가 많이 쓰니까 JPA가 이제 서적도 많고 영상도 많이 있어요. 마이바티스에 비해서.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전에 영상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리액트 앵귤러는 안 쓰는구나. 이게 스펠트가 뭔지 몰라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좀 잘못된 전달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어제와 유사할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리액트 앵귤러 가지고 스벨트 솔리드 뜬다. 이 말은 리액트 앵귤러, 제가 여기 리액트 앵귤러로 써놨는데 리액트 앵귤러 Vue.js 뭐 3대장이라고 그러죠. 프론트에 3대장이 있는데 이제 안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 갈아타야겠다. 스벨트 솔리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액트 앵귤러가 진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리액트 앵귤러 Vue.js로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쪽에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쪽에 개발자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쪽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스벨트 솔리드는 아직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지 않은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느니 이미 많이 사용되는 필드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공부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해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어요. 신입 개발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신입 개발자는요, 이미 직장에 취업했잖아요. 근데 갔더니 제가 어제 저희 직원 이야기했는데 JSP만 써요. 그럼 여러분 JSP 쓰니까 직장 그만 다녀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JSP 하는 친구한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JSP라는 거는 그 안에 자바 언어가 들어가고요. DBMS 쿼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공부할 수 있는 게 자바 공부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그게 MySQL이면 MySQL 공부할 수 있고 오라클이면 오라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신입 때 1년, 2년 길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한 걸 필드에 바로 일치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공부했더니 이런 게 있었네. 그럼 내가 지금 JSP 쓰고 있는데 자바 이거 넣어야지. 자바 그래서 제가 적용할 수 있어요. 신입 개발자가. 취준생이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필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공부는 하는데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바 막 배워. 자바스크립트 배워요. 뭐 JSP 배우고 앵귤러 배워요. 배웠는데 필드가 없는 겁니다. 필드가 있어야 이게 정말로 탄력을 받거든요. 신입 개발자가 왜 좋냐면 개발 환경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가 기존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가 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미 누적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큰 회사 같으면 테라바이트 정도로 올라가요. 여러분
데이터 10건, 20건, 100건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하고요. 기가급으로 짜는 거는 틀립니다, 아예. 속도가 틀려요. 그리고 짜야 되는 방식도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테라까지 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게 안 돌아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 개발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못 다니겠다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현재 하는 언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열심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 필드에서 DB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없습니다. DB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편인데 이건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DB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일회성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얼마나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쿼리도 단순 쿼리를 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서브 쿼리, 스칼라 쿼리, 뭐 인덱스, 이그지스트 다 고려해서 막 짜야 돼요. 정말 그렇게 공부한다면 정말 높은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스 코드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배울 거 배우고 내가 JSP다. 그럼 자바 공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신입 개발자도요, 공부해야 될 게 무궁무진합니다. 아, 우리는 jQuery밖에 안 써. 이렇게 리액트 Vue.js 써야 되는데 jQuery밖에 안 써. 여러분, jQuery가 쉬운가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도요, 요즘 자바스크립트 그 ES까지 올라가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입 개발자들은 저희 신입한테 항상 그래요. 이 3년, 4년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거에 전문가가 되어봐. 그러면 너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DB 어디든 쓰잖아요. 자바 어디든 쓰잖아요. 파이썬을 쓴다. 파이썬 파보세요. 신입 개발자가.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그 실력으로. 취준생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취준생은 신입 개발자에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취준생은 이게 뭐 학원을 다니든 뭐를 하든 공부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취준생을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제 예상일까 싶기도 한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확실하진 않네요, 이건. 하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자바 공부하고 자바스크립트 공부했는데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만 하나씩 만들어.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하지만 그거라도 해서 열심히 해서 웹 개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취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분들은. 취업해서 거기서부터 자기 커리어를 확 쌓아 올라갈 수 있어요. 취업하면은 정말로 거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자기가 바로바로 익힐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취준생 분들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벨트 솔리드 뜬다. 그럼 이거 할 겁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24년 보고서에는 스벨트 솔리드 치고 또 다른 거 한다. 이렇게 뜨면은 계속 따라가나요? 그렇게 공부 못 합니다,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당연하게도 리액트, 앵귤러, 뷰.js, 스벨트, 솔리드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현황 보고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하면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하시면 되잖아요. 서블릿, JSP, 스프링, 코틀린, 뭐 타임리프도 자바 사이드 템플릿 엔진이죠. 막 그러고 공부하면은 바뀔 거 아닙니까? 타임리프 계속 갈까요? 저는 스프링도 계속 갈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지만 왜?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뀝니다. 하지만 자바는 안 바뀌더라. 아직은. 자바 해야죠. DBMS, 오라클이든 MySQL이든 어떤 거라도 하면 됩니다. 오라클 2000년에도 썼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엄청나게 오라클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MySQL, MariaDB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DBMS 어떤 거든지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은 막 6개월에 1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웹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씩 그게 스프링이면 스프링 조금 뭐 양념 조금씩 넣듯이 조금 해서 웹 개발 프로젝트 빨리 하나 해서 나 대체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그런 포지션일 거예요. 대학생들은 기간이 좀 있잖아요. 좀 더 로우 레벨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바면 자바 파보시고 C면 C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C도 굉장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C 언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C 언어를 잘하는 게. 오라클, MySQL, DBMS
좀 로우 레벨로 공부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그 기사들 보잖아요. 그럼 또 유튜브 봐도 그런데 구글 트렌드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구글 트렌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구글 트렌드는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는 정말, 여기도 아마 구글 트렌드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트렌드 정말 애를 많이 들거든요. 구글 트렌드를 보면 뭐를 많이 쓴다. 그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구글 트렌드는 구글 검색의 검색 쿼리의 인기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에 궁금한 걸 치잖아요. 뭐 파이썬. 그럼 파이썬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검색한다고 파이썬을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참 좀 제 생각에는 답답한 겁니다.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답답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전기차가 요즘 핫하잖아요. 테슬라가 제일 핫하죠.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를 치면은, 구글 트렌드에 테슬라를 치면은, 테슬라가 뭐 우리 한국에, 미국에 뭐 엄청나게 돌아다닙니까? 그럼 지금 제네시스 있죠, 한국에. 제네시스 이렇게 치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엄청 높잖아요. 지금 25, 70이니까 2배,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검색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제네시스보다 3배가 많이 돌아다니나요? 아닙니다. 제 주변만 봐도 마찬가지. 제네시스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구글 트렌드는 테슬라가 많지?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죠. 뭐 주식이든 뭐든 검색을 많이 하니까. 또 앞서가는 기술이잖아요. 테슬라가 앞서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앞서간다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레거시 5년이라고 했는데, 일반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럼 5년은 그냥 갑니다. 그거 뭐 5년 이내에 막 뜯어고치고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 스프링 부트에 마이바티스 버전 넣고 jQuery 넣고 거기에 이제 프론트에 그리드를 넣었거든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지고 뭐 뜬다. 그런다 해서 이거를 바로 수정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5년 동안 안 만져요. 즉, 여러분들이 취준생분들, 뭐 신입분들, 대학생분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필드에는요, 새로운 기술이 더 있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 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냐?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여기 레거시에다가 오라클을 넣었다. 만약에 MySQL을 넣었다. 그러면요, DB 안 바꿉니다. DB 바꾸는 거는 진짜 엄청난 결정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DB가 이렇게 쌓였는데 여기에 어떻게 바꿉니까? 레거시에 쌓였는데. 그리고 스프링 부트로 잘 돌아가. 문제 없어. 근데 막 뜯어 고칩니까? 새로운 걸로? 뭐 스프링 부트 아니고 이번엔 다른 거 새로 나왔대. 좋은 거 나왔대. 안 돼요. 그렇게.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레거시가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JSP로 만든 사이트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더해서 델파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그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건데, 여러분 아직도 델파이 씁니다. 델파이 아직도 써요. 파워빌더, 병원에서 파워빌더 쓰는 데 많아요. 레거시라는 거 한번 만들면 그렇게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뭔가 새롭더라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그 원천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레벨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준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공간은요, 이미 필드에 있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R&D 센터로 갈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가는 뭐 이런 거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런 회사 몇 개 안 됩니다. 뭐 IT 서비스 회사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요. 그런 데 가면 뭐 스벨트 솔리드 씁니까? 아닐걸요. 거기도 레거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미 레거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몇 년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요, 그거 만지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은행권에서 그 Y2K 뭐 있었잖아요. 2000 뭐 할 때 코볼 개발자들 불렀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못 바꾼다니까. 이거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행권에서 돈 만져야 되는데 그거 막 만지면 되겠어요? 갑자기? 위험하죠. 근데 큰 회사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웬만한 중견기업들이 시스템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필드는요, 저는 생각할 때 앞서가는 것보다 좀 뒤에 있는 걸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뒤에 거를 탄탄하게 공부해 놓으면요, 앞에 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만 따라가면은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앞에 거를 공부하게 돼가지고요, 이게 왜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이게 왜 나온 거지?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어제 이 자료를 올린 후에 좀 이게 미진하다 싶었어요. 이게 또 취준생분들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말한 걸까? 그분들한테 과연 내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 기사가 떴길래 마침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구글 트렌드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요. 리액트 앵귤러 뭐 이런 기사들 보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23년 되면은 23년 점유율 높은 것들 나옵니다. DB 점유율 높은 거. 여러분, 그게 국내만 해가지고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다 해외예요, 해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는요,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발, 이런 환경과 외국이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에 취업할 거 아니고 국내 시장에 취업할 거면은요, 국내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어떤 분이 제 댓글에도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데, 어떤 다른 영상에 달았는데, JPA 쓰는 줄 알고 JPA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갔더니, SI 갔더니 다 마이마티스 써가지고 당황했다고. 왜 이렇게 후진 걸 쓰지? 이런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후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 보시죠. 구글 들어가 보시죠. 그거 뭐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궁금하죠? 일반 사용자는 그거 궁금할까요? 그게 왜 궁금해요? 잘만 뜨면 되지. 그 엔진이 뭔지 알 게 뭡니까? 잘만 뜨면 되지. 여러분이 만든 SI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들, 지금 잘 돌아가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옛날 걸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PHP로만 완전히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제가 PHP를 뭐 옛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JSP, PHP 이런 거로 엄청 잘 만든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 안이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러지 설마 이게 JSP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트렌드 이런 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되는 언어를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뿌리가 되는 언어, 대학생분들. 그리고 취준생분들은 근데 바로 또 취업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가볍게 하시면서 웹 개발 프로젝트 하나 하시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시고요. 제 영상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 영상에 보면은 웹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면서 자바 좀 넣어주고 타임리프 좀 넣어보고 쿼리 좀 넣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넣어보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영상에 의해서 정말로 제 시각이, 제 관점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IT 쪽에 나름 오래 있었고 또 SI 쪽도 나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SI 3대 SI 중에 하나 해당하는 곳과도 작업을 많이 해봤고요. 근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자기의 1년을 공부해 볼지, 자기 1년을 어떻게 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